서울의 가을 바람이 차가운 비를 몰고 오는 그날, 노아는 손에 든 쇼핑카트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차일드의 작은 손이 그의 팔을 꼭 쥐고 있었지만 그 손길조차도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아팠다. 아빠, 칠면조는 왜 안 사? 추수감사절에 큰 새가 필요해라는 차일드의 순수한 질문에 노아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지 새 한 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꿈과 고독한 싸움의 무게였다. 노아 미첼은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작은 편의점 직원으로 일하는 35세의 싱글 대디였다. 그는 원래 미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IED 폭발로 다친 후 제대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아들 차일드를 키우고 있었다. 차일드는 7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로 세상의 모든 것이 패턴과 정확성으로 가득 차야만 안심할 수 있었다. 노아의 삶은 그 패턴을 깨뜨리는 수많은 파편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파트너였던 마이클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노아가 게이임을 공개한 후 가족들은 그를 버렸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부모가 되냐? 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 한국에서조차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부 가정에서 지키는 날이었다. 노아는 차일드가 학교에서 배운 가족의 감사 프로젝트 때문에 칠면조를 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월급은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뿐 사치품 같은 칠면조는 꿈도 꾸지 못했다. 슈퍼마켓에서 칠면조 가격표를 보며 그는 주먹을 쥐었다. 아빠, 왜 서 있어? 새는 어디? 차일드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아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다. 미안해, 차일드. 올해는 다른 걸 먹자. 맛있는 김치찌개 어때? 하지만 차일드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노아의 모든 상처를 파헤쳤다. 집으로 돌아온 노아는 차일드를 재우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하늘 아래 그는 마이클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내가 잘못한 거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노아는 평소처럼 편의점으로 출근했다. 그의 상사는 그를 특별한 직원으로 대했다. 게이 싱글 대디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로. 동료들은 속삭였다. 저런 놈이 애를 어떻게 키워? 노아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점심시간에 이상한 손님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 알렉산더 렛놀즈였다. 그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식품회사 렛놀즈 푸드의 CEO, 38세의 성공한 사업가였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커피를 사러 온 게 아니었다. 그의 딸 그레이스, 10살,가 어제 슈퍼마켓에서 노아와 차일드를 봤고 그 장면을 이야기한 후였다. 어제 슈퍼에서 그 아이와 아버지를 봤어요. 칠면조를 사지 못해 슬퍼하던 그레이스가 말했다. 알렉산더는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그는 노아의 편의점을 방문해 대화를 시도했다. 미첼 씨, 제 딸이 당신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던데요. 차일드라고요. 노아는 경계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알렉산더는 부드럽게 말했다. 추수감사절 선물이요. 우리 회사에서 칠면조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아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알렉산더는 이미 노아의 배경을 조사해 알고 있었다. 베테랑, 싱글 대디, 게이. 하지만 그는 편견 없이 다가왔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 딸에게 영감을 줬어요. 강한 아버지라는 거요. 그날 저녁, 노아의 아파트에 거대한 칠면조 상자가 도착했다. 차일드는 환호성을 질렀다. 아빠, 새야. 이제 추수감사절이야. 노아는 알렉산더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알렉산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차별은 과거의 유물이야. 노아 미첼은 영웅이야. 전쟁터에서 싸웠고 이제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지. 이 발언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했다. 노아는 처음으로 공공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일부는 그를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증오의 메시지를 보냈다.
게이 새끼가 애를 망쳐. 차일드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노아는 절망했다. 내가 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해? 차일드를 지키기 위해 숨어야 할까? 그는 알렉산더에게 전화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만하세요.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알렉산더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노아를 만나러 갔다. 서울의 한강공원, 가을 단풍이 물든 벤치에서 노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나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젊은 시절 게이임을 숨기며 결혼했지만 이혼 후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딸 그레이스를 홀로 키우며 그는 편견의 벽을 뚫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마음이 움직였어. 단순한 동정이 아니야. 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손이 스치고 시선이 얽히며 억눌린 감정이 피어났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다. 리처드 시장의 측근이 노아의 레스토랑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허가 지연, 공급업체 취소. 노아는 무너질 뻔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알렉산더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회사 자원을 동원해 노아의 레스토랑 오프닝을 강행했다. 추수감사절 당일 차일드 테이블은 서울의 작은 골목에 문을 열었다. 메뉴는 한국식 퓨전, 칠면조 구이와 송편이 어우러진 특별 디시. 초대된 손님들은 베테랑 가족들과 GLBT 커뮤니티 멤버들. 차일드는 테이블을 장식하며 행복해했다. 아빠, 이게 내 그림이야. 하지만 문득 문밖에서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리처드 시장의 지시로 온 보수 단체였다. 동성애자를 지지하지 마라. 그들의 함성은 안으로 스며들었다. 노아는 창백해졌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알렉산더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시위는 고조되었고 경찰이 도착했다. 그 순간 알렉산더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이 레스토랑은 감사와 사랑의 장소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곳. 누가 감히 이를 막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미디어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고 다음날 뉴스 헤드라인은 CEO의 용기, 게이 싱글 대디를 위한 싸움이었다. 리처드는 압박을 느꼈고 결국 물러섰다. 하지만 개인적인 갈등이 남아있었다. 노아는 알렉산더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당신은 CEO잖아. 위험을 무릅쓰다니. 알렉산더는 고백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강인함, 차일드에 대한 사랑. 그게 나를 변화시켰어. 나도 사랑하고 싶었어.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첫 데이트는 한강 유람선이었다. 차일드와 그레이스가 함께 웃으며 내 사람은 가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해의 벽이 무너지지 않았다. 노아의 PTSD가 재발했다. 밤에 악몽을 꾸며 깨우치는 그는 알렉산더를 밀어냈다. 난 망가진 사람이야. 마이크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어. 당신까지 상처 주기 싫어. 알렉산더는 아팠지만 기다렸다. 그는 상담사를 소개하고 함께 세션을 받았다.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야. 그것은 상처를 함께 안아주는 거지. 차일드의 상태도 악화되었다. 학교에서 동성애자 아빠라는 괴롭힘으로 그는 말을 잃었다. 노아는 울부짖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았을까? 이 고통을 주다니. 전환점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알렉산더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그는 노아의 옛 동료 베테랑들을 모아 차일드 테이블에서 파티를 열었다. 그곳에서 차일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그렸다. 아빠와 새 CEO 아저씨가 손잡고 있는 그림. 고마워. 차일드가 속삭였다. 그 순간 노아의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다. 알렉산더가 다가와 안았다. 우린 가족이야. 이제부터.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렉산더의 전 부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레이스의 엄마로 과거의 비밀을 폭로했다. 알렉은 게이였어.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지? 미디어 스캔들이 터졌다. 알렉산더의 회사 주가가 떨어지고 그는 위기에 처했다. 노아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도 숨겼어. 나처럼. 알렉산더는 고백했다. 미안해. 과거를 지우려 했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야.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노아는 차일드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레이스가 울며 붙잡았다. 아빠, 가지마. 노아 아저씨가 필요해. 네 사람이 모인 밤 대화가 이어졌다. 우린 모두 상처받았어. 하지만 함께라면 눈물이 흘렀다. 리처드 시장의 최후의 공격, 법적 소송이 왔지만 공공의 지지가 그들을 구했다. GLBT 단체의 시위, 베테랑들의 연대, 법정에서 알렉산더는 증언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승소 후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며 노아와 알렉산더의 사랑은 꽃피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렸다. 차일드의 치료비가 증가했고 노아의 레스토랑은 여전히 적자였다. 알렉산더는 제안을 했다. 합병하자. 차일드 테이블을 우리 회사 브랜드로. 노아는 망설였다. 내 꿈을 삼키는 거잖아. 토론은 밤새 이어졌다. 결국 그들은 균형을 찾았다. 독립 브랜드로 유지하되 지원받기. 이 과정에서 노아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게이임을 숨기며 살았고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 여자랑 안 사? 차일드의 무고한 질문이 그를 괴롭혔다. 알렉산더는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사회는 변해. 우리가 변화의 일부가 돼. 함께 그들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열었다. 서울의 GLBT 센터에서 감사의 밤 파티. 베테랑들과 싱글 부모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곳에서 노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PTSD를 공개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돼. 집으로 돌아와도 적이 있었어. 편견,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개인적인 위기가 터졌다. 노아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내가 아직도 그 길이야. 손자를 데려가. 그녀의 분노는 예상했다. 알렉산더가 중재했다. 어머니, 노아는 위대한 아버지예요. 차일드를 보세요. 차일드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선물했다. 할머니, 아빠 사랑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머물며 차일드를 돌보았고 노아와 대화를 나누었다. 사회가 변하면 나도 변할게. 하지만 더 큰 고조가 왔다. 경쟁사 CEO가 알렉산더를 공격했다. 렌놀즈는 GLBT 홍보로 회사 망친다. 주주총회에서 위기. 알렉산더는 노아를 데리고 갔다. 이 사람이 내 파트너야. 그의 레스토랑이 우리 미래야. 노아가 연설했다.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걸 실천해요. 주주들은 감동받아 지지했다. 성공의 대가로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알렉산더의 과로로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노아에게 말했다. 너 없인 못 살아. 노아는 눈물을 삼키며 나도 그래. 회복 후 그들은 휴가를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차일드와 그레이스가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그곳에서 프로포즈가 있었다. 노아, 나랑 결혼해. 차일드와 그레이스를 위한 가족으로. 노아는 망설였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미래는. 알렉산더는 웃었다. 법이 안 따라오면 우리가 앞서갈게.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리처드의 전 측근이 가짜 스캔들을 퍼뜨렸다. 노아가 알렉산더를 이용했다는 소문. 미디어 폭풍. 노아는 절망했다. 또 다시 버림받아. 그는 홀로 도망쳤다. 서울을 벗어나 작은 마을로. 알렉산더는 쫓아갔다. 비 오는 밤 노아를 찾아냈다. 믿어. 난 내 편이야. 대화는 격렬했다.
왜 나 같은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해? 그 상처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눈물이 섞인 키스. 그들은 돌아왔다. 소문을 반박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감사의 여정, 그들의 이야기. 방영 후 지지 물결이 일었다. 차일드는 학교에서 영웅이 되었다. 내 아빠가 세상을 바꿨어. 사랑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노아와 알렉산더는 법적 파트너십을 맺고 차일드 테이블을 체인으로 확장했다. 베테랑과 GLBT를 위한 쉼터 같은 공간. 하지만 내부 갈등이 싹 텄다. 그레이스가 질투했다. 노아 아저씨가 아빠를 빼서 아이들의 대화가 어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가족 상담에서 그들은 배웠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선택이야. 차일드의 발달도 진전되었다. 그는 요리를 배우며 자신감을 찾았다. 아빠, 나 칠면조 구울게. 노아의 미소가 돌아왔다. 외부 위협은 여전했다. 보수 단체의 항의가 재점화되었다. 이번엔 폭력적이었다. 레스토랑 유리창이 깨졌다. 노아는 공포에 떨었다. 차일드를 데리고 떠나야 해. 알렉산더는 단호했다. 도망치면 안 돼. 맞서야 해. 그들은 경호를 강화하고 법적 대응을 했다. 이 과정에서 알렉산더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는 젊었을 때 게이임을 숨기다 우울증에 빠졌었다. 너 덕에 다시 살았어. 공유된 취약함이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로맨틱한 순간, 한강에서 피크닉, 별을 보며 속삭임. 영원히 함께. 갑작스러운 반전. 노아의 옛 친구, 마이클의 형제가 나타났다. 그는 마이클의 유산을 주장하며 차일드의 양육권을 요구했다. 동성애자가 애를 키우게 둘 수 없어. 법정 싸움. 증언대에서 노아는 울부짖었다. 차일드는 내 전부야. 그를 빼앗지 마. 알렉산더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노아는 최고의 아버지야. 그의 사랑은 어떤 법보다 강해. 판사는 감동받아 기각했다. 승리 후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어머니도 합류해 손주를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다. 사업은 번창했다. 차일드 테이블은 미슐랭 가이드에 올랐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 과로. 노아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알렉산더는 반성했다. 우리가 너무 서둘렀어. 회복기간, 그들은 느린 삶을 선택했다. 제주로 이사, 작은 지점 운영. 차일드와 그레이스의 학교 생활, 아이들의 우정이 꽃피었다. 로맨스도 깊어졌다. 해변 산책, 손잡고 사랑의 속삭임. 하지만 새로운 갈등, 알렉산더의 모회사 이사회가 압력.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 해쳐. 알렉산더는 사임 위기. 결정의 순간, 그는 노아와 상의했다. 회사 버릴까? 노아는 말했다. 아니, 변화시켜. 내가 CEO잖아. 알렉산더는 이사회에서 도전했다. 다양성은 힘이다. GLBT 지원이 우리 브랜드야. 투표 결과, 지지. 그는 남았고 더 강해졌다. 이 모든 여정 속 추수감사절이 다시 왔다. 테이블에 모인 가족 노아, 알렉산더, 차일드, 그레이스, 할머니. 칠면조가 중앙에. 차일드가 말했다. 고마워. 모두. 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CEO의 한 행동, 그 모든 지원과 사랑, 이 글을 울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미래의 도전, 더 큰 꿈. 그들은 재단을 설립했다. 미첼렌 롤즈 재단, 싱글 부모와 베테랑 지원. 서울의 거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 노아는 일기에 썼다. 고독한 길 끝에 사랑이 기다렸다.